네, 우리가 지금 열심히 살고 있는 이곳 서울은 참 여러 가지 모습들이, 역사들이 켜켜이 쌓여 있는 도시이지요. 멀리 안 올라가더라도 사실 불과 한 3, 40년 전만 하더라도 지금과 다른 여러 모습이 있었습니다. 서울 시내 전차가 있었고요. 또 버스 안내원도 있었고 여러 가지 서울의 모습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추억 속으로 사라지는 서울의 모습들을 서울시가 사진으로 남겨서 서울 사진 아카이브 온라인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관련된 이야기 오늘 추억의 사진들 보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조영삼 서울시 정보공개정책과 과장 함께하겠습니다. 과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 사진 아카이브, 온라인 서비스 소개 좀 해주십시오. 예, 아카이브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이제 장기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기록 그 자체를 말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을 보존해서 관리하고, 그리고 시민들에게 이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그런 장소를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이번에 그 사진 아카이브이기 때문에 사진을 이번에 서비스하는 것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비스하는 사진은 1957년도에 그 한강 그 부교 개통식의 흑백 사진에서부터 1988년도 서울 올림픽의 총천연색 사진까지 이렇게 98,900여 점을 이번에 서비스하게 되었습니다. 통상 미술관이나 도서관 같은 데서 소장 자료 같은 것을 이렇게 아카이브로 만들잖아요. 네, 서울의 그 모습들을 행정 시정 사진들을 가지고 거의 10만 점에 달하네요. 98,900점. 대단한 그 양인데요. 이런 그 시정 사진이 서울의 시정 사진이 온라인을 통해서 공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 공개되는 약 10만 점의 사진은 195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의 서울의 시정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진은 서울시가 직접 이제 찍어서 보유하고 있었던 것인데요. 그동안 이제 가지고 있던 것들을 이번에 온라인으로 처음으로 이제 공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 이제 90년대 이후의 사진을 아직 서비스하고 있지 않은데요. 90년대 이후 사진까지 하면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사진이 약 43만 점이거든요. 이 중에서 특히 90년대 6만 점에 대해서는 올해 안으로 서비스를 개시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예, 엄청납니다. 그 양들이요. 이렇게 지금 구축한 것만 해도 10만 점에 가깝기 때문에요. 이걸 이제 잘 분류를 해놔야 보시는 분들이 좋을 것 같은데 분류는 작업은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이번에 이제 사진 98,900여 점이나 사진을 그냥 올려놓은 게 아니고 이번에 이제 시기별로, 주제별로 또는 이제 지역별로 이렇게 검색 메뉴를 만들어서 검색해서 이용하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사건이나 사고 같은 그 원하는 키워드를 입력하시면 그 관련 사진을 바로 보실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크게 이제 시기별, 주제별로도 나누셨고 시기별로는 그러면 1950년부터 80년이라 그러셨잖아요. 네, 10년 단위인가요? 주제는요? 시기별이 이제 10년 단위로 됐지만은 그 각 시기별에 따라 그 연도별로 분류가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는 이제 월별로도 세부 검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요 행사나 사건들을 이제 볼 수 있고 주제별 분류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경제나 교통 건설, 문화체육 등등의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별로 관련된 사건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50년대니까 5, 6, 7, 8, 40년에 그 이후의 기록들도 있지만 그건 작업이 워낙 많아서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계시고 지난 반세기의 기록들을 서울 사진 아카이브의 사진들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사진의 양도 굉장히 방대하고 희귀하겠습니다만 기왕이면 서울의 이야기를 좀 사진을 통해서 색다르게 만나볼 수 있는 그런 메뉴도 준비를 하셨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진 컬렉션 메뉴라고 하는 것을 독특하게 따로 만들었는데요. 이 컬렉션 메뉴에는 서울살이, 서울시민, 서울 시내버스, 서울 지하철 1호선, 숭례문, 대학로, 세운상가 등의 이제 서울 시민의 삶이 다양하게 표출되어 있는 약 20개의 주제를 그 테마화해서 이번에 이제 따로 분류해서 스토리와 함께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이제 서울살이와 서울 시민은 저희가 이제 사전에 이 테마에는 일러스트 또는 이제 인포그래픽 이런 것 통해서 어떤 스토리텔링 동영상을 추가해서 이번에 새롭게 제시했기 때문에 아주 흥미롭게 접근해서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일반인들도 이렇게 여러 장의 사진을 사진으로 그냥 스틸러만 보는 게 아니라 사진 몇 장을 이렇게 조합해가지고 이렇게 모션을 좀 주고 또 이제 음악을 이렇게 밑에 깔고 그러면 그 동영상 같은 효과가 나잖아요. 네네. 예, 그런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효과를 주신 겁니다. 스토리도 좀 가미하고 그러면 서울살이, 서울시민 이 동영상에는 어떤 스토리가 담겨 있습니까? 그 먼저 서울살이라고 하는 영상에는 제가 이제 서로 이렇게 아버지와 딸을 등장을 시켜서요. 서로 이제 세대의 차이가 나는데 아버지의 서울살이를 통해서 이렇게 딸과 공감하고 소통한다라고 하는 어떤 내용의 일러스트를 중심으로 해서 가족 간 대화가 부족한 요즘 서울을 화제로 살고 있다는 서울을 살고 있는 공통점으로 벽을 허무는 따뜻한 스토리가 담겨져 있고요. 서울 시민의 영상에서는 주로 이제 서울 주요 장소들의 과거와 현재의 사진 이것과 함께 서울 시민들의 뭐 인구 변화, 뭐 자동차 등록 현황 등과 같은 인포그래픽을 활용해서 서울 시민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개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 동영상은 대충 길이가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약 2분 내지 3분 네. 정도니까요. 그냥 길지 이렇게 않군요. 편하게 그냥 네. 보시면 잘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뒤에 다시 알려드리겠지만 서울 사진 아카이브에 가면 사진과 함께 이 동영상 서울의 이야기들도 볼 수가 있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10만여 점에 달하는 사진들이 어떻게 분류되어 있고 어떤 사진들이 있는지 좀 보겠습니다. 물론 뭐 다 못 보겠지만 중요한 것들을 보면서 추억 속으로 좀 가보도록 하죠. 추억이라고 하기엔 좀 안타까운 얘기가 있는데 지난 2008년에 화재 사건으로 소실된 숭례문, 참 우리 부끄러운 그런 그 역사이고 안타까운 사건인데 숭례문 사진이 그나마 소실되기 전에 사진이 남아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사진은 뭐 흑백 사진이기는 합니다만은 숭례문이라고 하는 게 1962년도에 이제 국보 1호로 지정되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차례 공사를 하다가 특히 이제 저 때의 사진은 아마 1970년에 그 사진인 것 같은 그 사진인데요. 저 때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단층을 적색 계열로 해서 좀 화려하게 보이는 어떤 그러한 모습을 한 다음에 찍은 사진입니다. 근데 지금 이게 2006년도에 참여정부 시기에 이제 문화재를 개방한다는 흐름에 따라서 중앙통도를 개방했다가 2008년도에 이제 화재로 인해서 이렇게 방화로 네. 이중 누각이 이제 소실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다시 2013년에 복구되어서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예. 지난해 12월 통행이 이제 통행을 못하게 된 지금 이제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 서울역 고가도로 사진도 있군요. 네. 서울역 고가도로 사진은 지금 1970년도 서울역 고가도로 사진인데요. 야, 저 때는 길이 아주 정말 쫙 뻗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예. 저도 서울역 고가도로 당시에는 이제 이게 80년대는 고가도로라고 하는 게 이게 산업화의 상징 그렇죠. 같은 거였습니다. 3일 고가도로 그렇습니다. 이런 거. 예. 그래서 이제 파이프처럼 도시를 연결하는 네. 어떤 근대화의 상징, 산업화의 상징 같은 것이었는데 이게 이제 점차 이 고가도로가 노후화되고 그리고 이제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어떤 그런 비판 그리고 실제로 교통 흐름 개선을 위해서 고가도로를 이제 철거하게 됐죠. 그래서 2013년도에 아현 고가도로를 철거하게 됐고 그리고 그 해에 서울역 고가도 이제 D등급을 받아서 철거가 필요하다는 어떤 그런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철거를 결정하고 공원화하는 서울 7017 프로젝트를 이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과거의 흑백 사진이 조금씩 컬러가 약간 좀 우리가 지금처럼 선명하지 않은 컬러로 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서울의 대표적인 거리의 모습도 있습니다. 지금은 뭐 강남 이렇게 딱 떠오르지만 옛날에는 뭐 대학로, 명동, 종로 이런 데가 그 도심권이었었잖아요. 그런 사진도 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은 1985년경에 이제 대학로, 85년도에 대학로를 이제 개방할 때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게 대학로라고 하는 게 종로 5가하고 이제 해화동 교차로로 이제 있는 도로인데 이게 대학로라는 게 당시에 이제 서울법대와 물리대학에 있었던 자리라고 해서 이제 대학로가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서울대가 이제 관악으로 이제 이제는 다음에도 이 서울대가 있었던 자리라고 해서 대학로가 부르기 시작했는데 1985년도면 이제 대학 자유화 이후에 거리로 이제 이렇게
이제 자율화의 흐름 속에서 대학로가 개방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대학로가 어떤 문화의 중심지가 되었고, 지금은 서울 시민이 그 대표적인 그 뭐 연극과 같은 문화 향유를 하는 대표적인 장소가 되어 있습니다. 네. 교련복도 보이고, 네. 머리도 저 때는 이렇게 길었어요. 네. 거의 뭐 응답하라 시리즈를 보는 것 같습니다. 명동거리 모습도 있는데요. 네. 설명하시면 잘해주시고 예, 지금 네. 그 명동거리인데 네. 저게 이제 1976년 명동거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 지금하고 완전히 다르네요. 예, 그런데 길은 이제 그대로인데, 예, 명동이 이제 조선시대에 이 가난한 선비들이 살았던 그냥 주택가였다가 네. 일제시대 때에 이제 일본 사람들이 이쪽으로 이제 상업지구화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충무로하고 명동하고 퇴계로를 연결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일본 사람들이 여기 본종통으로 활용하던 그런 장소였는데 네. 7, 80년대는 이제 그 영향 때문인지 7, 80년대 명동이 이제 금융의 중심 거리가 되었습니다. 은행도 많고 그래서 한국 경제의 중심지였다가 이게 이제 그런 반면에 이제 음악 감상실, 뭐 화랑, 소극장 이런 것들이 많아서 문화예술인들이 많이 모이기도 했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중국 관광객들이 요커들이 워낙 많이 가보시는 곳이 돼서 근데 관광지로도 지금은 각광받는 장소가 됐습니다. 네. 아마 이런 그 오래된 흑백 사진을 보시면서 시청자분들께서 저때 땅을 좀 사놨으면 지금 부자가 됐을 텐데 이런 분들 많을 텐데요. 예, 재밌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뭐 얘기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서 그 시작하면서 전차 얘기를 좀 했고 버스 안내양 얘기도 했는데 버스 안내양은 저도 기억이 나는데 전차는 가물가물해요. 이게 언제 때죠? 예. 이 전차라고 하는 게 이제 영화 속에서나 보는 예. 것이죠. 그래서 아주 어르신들이 아니면 기억하기 좀 그런데요. 네. 사실 전차가 서울에 나타난 건 구한말 시대였다고 합니다. 이제 이게 1960년대 후반까지 서울에 있었는데요. 이게 이제 노면 전차였죠. 그런데 이게 한국 전쟁 때 노면 전차가 많이 망가진 것을 다시 이제 이들의 이제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운행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60년대 말에 이게 노면 전차가 있는 반면 이게 서울에 이주를 많이 하고 그리고 자동차가 늘어나면서 이제 교통체증의 원인이 된다 이런 비판도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차츰차츰 이게 이제 그 외면받게 되었고요. 결국은 그때 이제 서울에 사람이 많아지면서 장기적으로는 지하철을 건설을 통해서 이 교통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런 구상하에 따라서 68년도경에 노면 전차는 이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네. 와, 이 사진 뭐 재밌는 게 워낙 많은데 이거 다 보다 보면 끝내야 되기 때문에 시내버스 안내양 사진 요까지만 일단 좀 볼게요. 시내버스 안내양, 야 정말 뭐 지금 지하철처럼 옛날에 버스 뒤에서 이렇게 막 승객 밀어서 태우고 막 고생들 많이 하셨잖아요. 네, 안내양들. 저게 1968년도 사진이 지금 나오고 있네요. 예, 네. 지금 68년도 네. 사진인데요. 네. 이게 그 어렸을 때 보시면은 이렇게 버스를 타고 이제 출발할 때 그 버스를 치면서 저기 안내양이 오라이 하던 이런 게 이제 네. 생각나는데요. 이게 61년도에 버스 법규에 따라서 뭐 여차장제를 도입해서 운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요금을 받고 출입문을 닫고 뭐 이런 업무를 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80년대 들어와서 82년도에 이제 그 승객이 이제 버스 요금을 스스로 내게 되고 그때는 그때 이제 시민 자율버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걸 실시하게 되면서 뭐 안내방송도 자유로 나오고, 그리고 이제 하차 벨을 누르게 되고, 자동 문이 되고, 이러면서 이제 네. 안내양이 필요 없게 된 거죠. 네. 지금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게요. 네. 그때 오라이 했는데 뭔가 몰랐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제 온라인, 네, 괜찮다, 출발해도 좋다 이 의미일 거거든요. 네, 그래요. 자, 사진들은 이 서울 사진 아카이브에 가서 보십시오. 굉장히 많습니다. 뭐 서울의 행정의 변화도 좀 사진으로 좀 우리 서울시에서 구축한 거니까요. 몇 개만 좀 후루룩 봐주세요. 네. 어떤 거 볼까요? 이번 1960년에 서울시장 선거 투표소 전경. 예, 요것도 있고요. 또 뭐 야간 시청 개설 이런 것도 있고 이게 이제 투표 때인가 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60년대인데요. 그 민선 투표입니다. 60년이니까 이게 이제 그 4.19 이후에 그전에는 이제 임명제의 시장이었다가 최초로 이제 민선 시장이 됩니다. 당시에 이제 민선 시장으로서 첫 번째 민선 시장으로서 이제 김상덕 시장이 당시에 당선됐는데요. 관선까지 이제 임명계까지 하면 11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박원순 시장님이 이제 그렇게 헤아리면 36대 시장이 좀 되시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지금
또 뭐 볼까요? 네. 예, 야간 시청 야간 시청 개설, 예, 예. 1967년에 야간 시청 개설, 야간에 이제 시청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했다 이런 거겠죠? 그렇습니다. 네네. 근데 68년부터 이게 이제 그 농촌 이주 인구가 서울로 많이 오게 네. 되고 이러면서 민원 업무가 폭증적으로 이렇게 폭증했거든요. 그래서 폭증하면서 그래서 시민의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워서 야간까지 이제 시청을 개설했던 것이죠. 근데 지금은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제 세계적인 전자정부 체계를 갖추기 네. 때문에 야간에 개설할 필요 없이 온라인으로 뭐 민원 발급을 충분히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네. 지금 서울 도서관이 된 구청사 건물에 야간 시청이 크게 붙어 있습니다. 그 1967년대인데 꽤 그 서비스 마인드가 당시에 있었네요. 그죠? 예. 네, 67년이니까요. 자, 이 말씀드린 것처럼 사진은 너무 흥미로운 게 많은데 오늘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서 그 정도 보고요. 이걸 보시면서 아마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저도 그렇습니다. 사전 자료를 보면서 이 자료를 가져다가 써도 될까 시민들이? 네, 이 서울시의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할까 이런 궁금증이 드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 그 서울시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기 네. 때문에 시민들이 이제 자유롭게 쓰실 수 있습니다. 근데 출처만 정확하게 표시하면 문제가 없고요. 예. 심지어는 이제 변경 금지하는 어떤 그런 제한도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정말로 시민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으십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출처만 밝혀주면. 그렇습니다. 네. 네. 때문에 무슨 뭐 강의를 한다든지 이런 옛날 자료 이런 거 희귀한 거 중요하거든요. 다만 서울시 사진 아카이브 이렇게 출처를 밝혀주시면 되고요. 그렇습니다. 네. 네. 변경 금지 제한이 없다는 건 사진을 좀 이렇게 가공해도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출처만 요즘에 밝히면. 예, 그렇습니다. 요즘에 이제 재미있게 다른 여러 가지 사진과 조합해서 네. 무슨 스틸컷을 만들거나 동영상을 만들거나 이렇게 사용해도 전혀 문제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이렇게 서울 사진의 방대한 자료를 아카이브로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공개한다. 그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까? 일단 시민들에게는 그 옛날의 사진들을 보여주면서 어떤 과거에 대한 향수와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소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연구자나 그리고 학생들에게는 말씀하신 대로 어떤 서울의 역사와 행정의 현장을 보여줄 수 있는 강의 재료도 쓸 수 있고 학습 교재로도 쓸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유익한 서비스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요즘 세계적으로 이제 살아남고 인류 기업이 되는 그 글로벌 기업들이 다 이제 정보를 다 공개한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의 뭐 기술도 뭐 다 공개를 하고 그게 이제 행정에도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서울 사진 아카이브 이렇게 구축하는 것이 본격적인 서울 시정 기록 정보 서비스를 시작하는 어떤 초석, 알림과 같은 역할이라면서요. 앞으로 그러면 또 추진되는 작업들이 많이 있나 보죠? 예, 저희 잘 아시겠지만 이제 서울시가 2017년 완공을 목표로 서울 기록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서울 기록원을 건립하게 되면 저희 서울시에서 약 100만여 점의 문서, 뭐 사진 시청각물과 같은 어떤 그런 중요한 기록들을 보유하고 이것들을 이제 서비스하게 될 건데요. 이번에 이제 사진 아카이브 서비스는 그런 것들을 향후에 이제 지속적으로 서비스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걷는 어떤 그런 계기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서울에 지금 함께 올리지 못한 추가적인 사진뿐만 아니라 서울의 모든 시정 자료들을, 모든이라는 표현은 그래서 상당한 자료들을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공개를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서울 사진 아카이브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방법 좀 알려주시고요. 또 정보공개 정책과에서 시민들에게 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함께 마무리해 주시죠. 네, 서울 사진 아카이브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니면은 이제 이거는 뭐 이렇게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포털 가가지고 그냥 검색해서 바로 접근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서울 사진 아카이브를 그냥 검색하셔서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저희 정보공개 정책과에서는 이렇게 사진뿐만 아니고 오늘 생산한 문서를 내일 공개하는 그 정보소통 광장이라고 하는 포털을 통해서 행정 정보를 즉시 공개하는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어느덧 약 한 1,000만여 건 정도를
지금 공개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진뿐만 아니라 문서를 통해서 저희 서울시가 행정 투명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예. 저희 정보공개 정책과가 그런 일에 선두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서울시정에 대해서 관심도 가져주시고 그리고 관심 있는 정책에 대해서 제안도 해주시고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합니다. 네. 소위 이제 기자들이 그 쓰는 기사 이런 것들도 다 다루지 못하기 때문에 일부 내용만 보거든요. 그런 것들 보도자료 이런 거를 이제 찾아서 보시면 또 비즈니스 하시는 분도 도움도 많이 되는데 서울의 모든 정보들이 이렇게 다 공개가 행정 정보가 공개가 되는군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서울 사진 아카이브와 관련된 이야기 했습니다. 서울시 정보공개정책과 조영삼 과장님 도움 말씀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